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대학 출신자들이 많으면서 독서에 불모지인 나라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독서의 빈곤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곧 느낄 수 있다.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대개가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 화투를 치는 사람들까지 보인다. 그들이 모두 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사회 풍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매스컴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사회로 변했기 때문에 독서의 필요성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 경제와 산업이 발달하면서 책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지성인들은 여전히 독서를 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후진국가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우리보다도 독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독서의 수준이 곧 그 국민의 수준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교육이 앞서야 한다. 모든 분야의 기초과학은 연구와 더불어 가능하며 기초과학의 연구는 책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습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무가 크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하고 튼튼한 밑동과 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잎사귀들이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그 잎과 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체계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성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튼튼한 기초이다.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사상적 고전이며 줄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체계적인 학문과 지식이다. 지금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까지도 컴퓨터나 모바일로 정보만 얻으면 그것이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것은 기술이나 기능적인 역할에 속한다. 그 정보의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학문이 필요하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세계 역사도 그렇다. 선진 사회에서는 인간 개발이 앞서고 그 뒤에 사회 개발, 그리고 경제 발전과 경제 개발이 뒤따른다. 그것이 역사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신사적 절차를 밟지 못했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을 먼저 겪은 후 인간과 사상과 인문학이 발전했고 그 뒤에 사회과학이 발전했다. 그리고 정치의 변화와 사회 문제의 해결이 모색되었다. 그 후에 자연과학과 기계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 개발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 개발이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 개발을 계획하는 동안에 인간의 정신적 가치가 탐구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발견하기 이른 것이다. 정신적 측면을 책임져야 할 종교계도 그렇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앙인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중에는 주목할 만한 개신교 학자나 불교 학자도 없고, 신학교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체계적이고 신학서다운 저작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처럼 많은 대학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탁월한 학자나 사상가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는 없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책을 읽는 풍토와 독서를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사회 모든 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친구의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생각난다. 텔레비전을 아무리 보아도 책을 읽는 장면은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친구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문화운동을 책임지고 있으니 문화가 발전할 수 없다고도 했다. 어딘가 잘못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 해 전의 일이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새마을호를 타게 되었다. 빈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앞 의자를 돌려놓고 편히 앉아 있는데 한 중년 부인이 딸애를 데리고 와 인사를 하더니 대구까지 가는 동안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자기 큰딸이 이번에 A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기숙사 신청을 위해 서울까지 동행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닐 때 선생님의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혼과 사랑의 대화나 고독이라는 병을 읽지 않는 학생들이 없었지요. 저는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제 남편이 소개해 주어서 선생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혼도 했고요. 라며 자기소개를 해주었다. 내가 A여대에 자주 강연을 갔으니까 그때부터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은 그때 자기네들은 그래도 1년에 몇 권씩의 책은 의뢰 읽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시험 공부에 쫓겨 전혀 책을 읽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하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내가 쓴 책 2권을 주면서 대학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읽으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물론 그 어머니와 그녀의 남편은 내 책만 읽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때마침 내 책이 많이 읽히던 시기였으니 내 책도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딸에게 요사이 젊은 세대는 나 같은 사람보다 새로운 교수나 문인의 책을 즐기겠지요? 독서의 취향이나 사고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라고 물었다. 딸은 빙긋이 웃기만 했다. 그 미소 속에는 자기를 비롯한 친구들은 거의 독서를 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세대에 비하면 그 어머니의 세대는 독서를 적게 하는 편이었고 그 딸의 세대에서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시대적 흐름을 실감했다. 물론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 4년간은 책을 읽는 것을 수업의 본령으로 삼고 있다. 한 학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보통 15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읽지 못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에서는 소위 교재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를 배우듯이 대학생들도 주어진 교재만 읽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인문이나 사회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예사로이 교수님 교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우리 과목에는 교재가 없다.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닐 때도 교수는 강독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강의를 했다. 강의하는 도중 몇 사람의 저서를 소개해주며 그 내용을 요약해준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앞다투어 그 책을 읽었다. 모르면 교수의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독서를 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 공부가 불필요해진다. 독서가 곧 수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공부하던 방식을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까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시간 여유가 있거나 학교 공부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통해 똑같은 방식의 공부를 더 추가할 뿐이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가 점점 부담스러워질수록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독서는 빈곤해지는 불행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학생들이 독서를 안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 매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시간적 낭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1960년대였을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한 평론가가 TV 망국론을 펴내 일본 국민들, 특히 지성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가정주부나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보기에 알맞은 텔레비전에 젊은 층과 지성인들까지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일본의 장래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었다. 텔레비전에 빠지면 생각하지 못하고 보기만 하는 민족이 되며 피상적인 상식에 만족하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국민이 된다는 경고였다. 그래도 일본의 독서 인구는 우리보다 50배 정도는 많다. 일본의 큰 출판사 한 곳에서 발행하는 출판 부수가 우리나라 출판사의 전체 출판물 부수를 능가할 정도였다. 1961년 미국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의 예산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한 대학 예산을 앞질렀다. 독서도 빈곤하고 문제의식도 갖추지 못한 우리가 독서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과 영상 매체에 빼앗기고 만다면 그 정신적 불모지를 무엇으로 메꾸어 나갈 수 있겠는가? 물론 시대적 흐름과 요청을 외면하거나 역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적 뿌리가 없는 민족처럼 사고와 문제의식 없이 표피적인 과제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문제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무지와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지성의 가치와 학문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지도층 인사들이 정치 경제계를 지배하고 사회는 온통 힘과 정신적 폭력의 편승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지도자들의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과 관념이 국민을 정신적 혼란에 빠뜨리는 장면을 자주 목격해왔다.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말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묻지도 않고 정부 지도자들을 따라다녔다. 선진주국의 창조라는 표어도 어디에나 붙어 있었다. 건설이나 창건이라는 말까지는 몰라도 창조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또 지성인들이 그런 말을 따라다녀서야 되겠는가? 그런 비지성적인 개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적 사고와 정신적 질서의 혼미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힘이 지성을 좌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다. 힘을 가지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보다 실력자로 인정받으며 정치력이 학문, 예술, 도덕의 질서까지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학문을 하기보다는 정당인이 되려고 하며 예술인들이 본분을 제쳐놓고 감투 싸움에 뛰어든다. 결국 지성과 학문을 제2선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수준을 갖춘 지성적인 독서를 경멸하는 풍조를 만들어버렸다. 지성이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이 소리 지르면 되는 사회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약간은 무식해야 출세한다는 대중심리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지성보다는 조직이, 합리성보다는 수단과 방법이, 인간성이나 인격보다는 유형, 무형의 힘이 질서를 지배하고 파괴하는 세태로 추락하고 있다. 지성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이 비중 있는 독서를 기피하거나 멀리하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을 비교적 잘하는 한 미국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한국에서는 대화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공부나 연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 교수들은 학회에서 대화나 토론을 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구활동과 창의적인 사고가 없으면 무지가 드러나며 낙오자가 될 우려가 크다. 그런 이유로 연구와 독서를 게을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또 학생들과의 수업이 대화와 질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넓은 새로운 지식이 필수적이다.
쉽게 말하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지성사회에 설 자리가 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지성계, 종교계, 학계에서는 주장과 독선적 신념이 고조될 뿐 참다운 대화와 토론이 없다. 특히 이러한 불행을 초래하는 부류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포함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화와 토론은 더 높은 지식과 더 새로운 가치관을 도출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토론의 광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독서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며 지도력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사회와 정보화의 기능은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의 잎사귀나 가지에만 의존하고 밑동과 뿌리는 키우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을까? 뿌리 깊은 나무를 가지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독서가 없는 사회는 밑동이 약한 나무와 같아지며 고전을 외면한 사회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진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광범위한 독서 습관을 키우며 대학과 지성사회에 고전을 읽도록 권장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와 잎이 되어 남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반면 더 소중한 밑동과 뿌리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독서와 고전을 외면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독서를 할 시간이 생기겠냐고 반문한다. 아마 뜻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그보다 부끄러운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2, 3류 정치인들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할지 모른다. 지성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불행의 원인이 될 것이다. 거리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사 먹으면 되지 굳이 가정에서 식사를 해야 하느냐의 식의 논리와 같은 것이다. 내 친구 한 사람은 신문을 읽는데 15분 이상을 소비하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지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상의 시간을 신문에 쏟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유행하는 책과 베스트셀러 읽기에도 바쁘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중요한 독서의 대상은 역시 고전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권의 고전다운 고전은 10권의 유행하는 책보다 읽을 가치가 있다. 그것은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물론 독자마다 읽고 싶은 고전이 다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전다운 고전은 시중에서 떠드는 베스트셀러 10권보다 더 큰 무게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인류의 정신사적 흐름을 이끌어온 고전은 모든 지성인의 정신적 양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독서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고전을 사랑하는 지식인층과 지도층이 확대될 수 있다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간이 될 것이다.